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종 의원. 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뭐 항상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오늘 인상 깊게 본 건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사실 조 전 수석이요. 이 국정농단 사태 지금 1년째 됐는데 그동안 웃은 적이 없거든요. 검찰 출두할 때나 구치소 나올 때나 재판 출석할 때. 그런데 오늘은 입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뭐 제가 미소를 너무- 짓고 싶어서 지었겠습니까? 하루는 검찰, 하루는 법원. 지금 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이제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집행유예를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이게 또 연루가 돼 있고 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다는 혐의가 예.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윤선 장관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한 수사가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유가 김 기자, 예. 특활비가 건너갔던 진술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국정원 전직 관리발로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도 이야기를 했고, 네.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조 전 수석이 그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느냐, 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조 전 수석이 이제 좀 안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 특히 이제 미소를 보였던 그 부분을 네. 봤을 때는 그 특활비 사용 용처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추명호 전 그 국정원 국장의 이제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 전 수석 또한 이제 매달 500만 원씩 예.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도대체 어디에 규명을 했냐, 어디에 사용을 했냐 이 내용이 이제 규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예. 제가 보기엔 다소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의견에 퇴각했다는 5천만 원을 총액 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조 전 수석은 돈 씀씀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는지 다시 속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나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이 베푸는 그런 것이 너무 몸에 계속 배어 있어서 저희가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미처 그렇게 이 수입을 아주 잘 저금을 하면서 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이제 두 자녀가 뉴욕 쪽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예, 동부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4만 불 되죠.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그걸 확인해야 송금 내역을 됩니까? 보니까 아예 학기마다 등록비가 한 학기 얼마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뭐 몇만 불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박지훈 변호사. 네. 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유명한 변호사고 그렇죠. 조 전 장관 본인도 뭐 김앤장 변호사 출신 CT은행 부행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저는 생활비 한 1년에 많이 쓰는 거랑 5천만 원 검찰 주장입니다만요. 그 특활비 상납받았다는 거랑 묘하게 좀 매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일각에 보도됐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갔던 소위 말하는 조윤선 맛집 지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보면 뭐 종로라든지 강화문이라든지 여의도, 강남구 일대에 많은 맛집들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그 회계 보고서를 파악해 보니 카드 내용서를 파악해 보니까 갔던 어떤 식당 같은 것들 지도를 연결해 보니까 예. 100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들이 지금 체크가 되는 100개요? 100개 이상입니다. 네. 100개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맛집들이 그 비용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네.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5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 돈 자체를 뭐 개인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어떤 식사 비용을 통해서 그 식사 비용 정무수석이 하는 게 원래 식사를 많이 하는 자리잖아요. 네. 예. 정치인이라든지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 비용을 쓴 게 아니냐. 이게 아마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 전 수석의 남편이 오늘은 함께 동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항소심에서도 남편과 함께 출석을 했고 또 사부곡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좀 법원에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해라는 말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법원이 지금 열리고 그래서 그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어요. 저희 입장에는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실 때, 그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뭐, 아직 한숨도 나왔고요. 많이 남아있으면 그렇긴 한데, 적어도 하여튼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부 한 번도 오시지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청소 계획도 이제 아무튼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 전 장관 1심은 일단 집행유예 석방이 되긴 했는데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뱅크이 사건 5의 오늘 첫 번째 소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요. 오늘의 1위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던 김정은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 북한에서 주요 결정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행을 북한 지도자들은 택했는데요. 과연 내년 신년사에서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한 일종의 구상이었을까요?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요 말이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어떤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걸까요? 한번 또 집중 분석해 드리죠. 신부장께 여쭤볼게요. 1년 1개월 만에 백두산 찾았잖아요. 네. 도대체 방문했던 시기를 보면 꼭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기 직전이나 그 후였단 말이죠. 예.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네.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 예,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걸 국면이라고 하는데 예.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작년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죠. 예. 핵실험을 하면서 계속 전략 도발이 2년 동안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2년 동안 이어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걸 보여줬죠. 예. 그러면 과연 이 도발 국면이라고 하는 이 도발 국면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예. 이제 저희가 잘 보고 있고 지난번에 B1B가 NLL을 넘어서 날면서 북한이 75일 동안 조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발 국면이 그 즈음에 끝난 거 아니냐, 9월 중순쯤에 끝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화성 15형을 발사함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는데 예. 지금 그걸 발사한 다음에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화성 15형을 쏘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다가오고요. 신년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굉장히 미묘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백두산 등정이 예. 그런 2년 동안에 걸친 도발 국면을 일단 마무리하고 한 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장으로 나가려는 어떤 정치적인 신호 아니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장은 어떤 장이 열릴 것 같아요? 보세요. 그 다음 장에는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다 완성했으니까 네. 앞으로 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니 우리 대화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쏘지 않고 않고. 다시 옛날 방법으로 위성을 쏘는 형식으로 위성이요? 로켓 실험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화적 우주 이용의 예. 권리를 표방한 거죠. 표방한다.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 박사께서 보시기엔 그러면 실리를 챙기면서 우리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일단은 좀 풀어보겠다. 실리도 챙기고 또 제재 국면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대화 국면이라는 그 단어가 예. 이제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비핵화의 대화에는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을 네. 분명히 한 것인데요. 예. 지금 신석호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번에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핵무력 완성의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보면은 남아있는 실험들이 있을 텐데 네.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모든 핵무력 완성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을 더 이상 비핵화의 대화에
나서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앞으로 핵 보유국인 상태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완강하죠. 네.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가 아닌 다른 형식의 대화는 지금 미국은 상관이 없는 예. 상관인데 지금 중국은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또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북한이 한미 간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노리고 신년에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서 백두산을 가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신석구 부장께 제가. 평창올림픽이요. 갑자기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참가한다 안 한다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기대한다라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속내 도대체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냐면요. 예.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의심스럽다.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하는 너무 민감하다 우리가. 네.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유가 정말 없다. 네. 북한이 어이없는 도발을 하고 미국이 정말 거기에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대회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평창에 우리 대표단을 보내야 되는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고심하고 있지 않다. 예. 그 정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결정사항이 아닌 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결정을 우리가 곧 해야 되는데 안전도 고려 사항이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크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 박사님 일각에서는 이제 헨리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고 강경파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런 게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미사일 그 ICBM 이 개발 기한이 막을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남았는데 그게 해픈 투비 평창 올림픽하고 시기가 겹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령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분위기, 강경한 기류를 의도적으로 지금 저렇게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나간 해석일까요? 그런 의도가 없다고는 보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11월 말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이제 중국을 통한 제재를 한층 더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이제 전략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미국과 항상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단 하나가 중국이 협조를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그래서 외교적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지금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하지만 우리 선수단은 2월 말에 한국을 간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미국이 말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수사들과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햄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아유, 반갑다 그 얘기. 오랜만인데? 응?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특검했을 때. 특검했을 때. 그때 당시 특검이 수사를 덮은 거예요? 몰라. 내 기억도 안 나. 조사 받으셨잖아. 그랬나? 왜 그 곰탕집에서. 그때. 정특검이랑. 그래, 우리 호영 씨랑 그래. 곰탕집에서 대면 조사 했다면서. 그때도 되게 어이없긴 했어. 그지? 그래서 그때 조사 받을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얘기 많이 했지. 야, 곰탕 국물이 끝내준다, 그지? 끝내준. 아유, 오늘 국물을 잘 우려냈네. 응? 파도맛 듬뿍 넣고, 응? 자네, 후추는 쳤나? 예. 아직 안 쳤습니다. 처먹겠습니다, 아까. 응, 그래, 많이 쳐먹어. 많이 쳐먹어. 후추를 많이 쳐야 또 풍미가 살아나는 거야, 쳐먹어.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쳐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어떤 모노드라마라 할까? 1인극이라고 봐야지. 아, 드라마를 찍으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포토라인이 나와줘야지. 아유, 뭔 소리야. 드라마의 중반이 넘어갔는데 주연 배우가 너무 소극적이셔. 주연 배우? 나? 당연하지요. 나구나. 진짜 그 캐릭터 하나는 독보적이셔. 나를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어때? 국기문란 헌정 파괴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최고시죠. 고맙습니다. 혈세 낭비의 아버지. 그만해. 돈의 신. 재판이나 받은 내 신경 쓰지 말고. 포토라인이나 받아요. 내 신경 쓰지 말고. 하차. 안 놀아. 나 들어가야지. 아, 진짜 좀. 내가 더 빠를걸. 예,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잘나셨습니다. 근데 저 순실이 조카 시오 그 구형한 거보다 더 받은 거 알아요? 그랬다며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특검의 도움이. 하지만 그래 협조해 봤자다. 어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걸까? 법원이 역시 세. 아, 법은 믿음직해. 그러니까. 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풀려난 관진 씨도 무지 존중할 거예요. 너무 존중하지. 관빈 씨도 존중하고. 완전. 판결이 어이없다는 민심이 70%인데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닥치고 존중하라.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 케이스 제대로 보여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아무리 여기서 실토하고 그래봐야 검찰 구형한 것보다 우리가 더 때려볼 거야. 알아서 해. 이런 느낌 빡 오잖아. 어? 아이고, 참. 욕심쟁이. 그러니까. 존중은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존중을 할 만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존중하지. 아, 그러니까요. 책임도 비난도 감시도 다 안 되고 무턱대고 존중만 받아야 되는 집단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나. 9년 동안 더 깊이 썩었던 사법적폐 얘기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젠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세상에다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여주면 존중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싫다면? 싫다면 국민한테 대들겠다는 얘기죠. 대들면 재밌겠다. 이미 대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아이, 눈차는 빠르셔. MB님은 그래서 어떠셔 요즘? 바쁘시죠? 그렇지. 나라 걱정 때문에 워낙 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 댓글 공작 조사받은 김 비서관도 만나셨어요? 누구? 뭐, 우리 태요? 그 MB님이랑 최근까지도 만난 정황이 그 포착됐다며. 어머머머? 내가 누굴 만드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딱 봐도 상관 있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김 비서관 만나서 뭐 했어요? 입 맞췄어. 아하, 입 맞췄구나. 쪽쪽, 서양식으로. 보험과 함께 잘 지내니? 이쪽. 난 그런 입술 좋아해. 에이. 너무 나갔구나. 아, 개그를 왜 그렇게 빼? 잘 빼야지. 몰라, 당황했나봐. 아이고, 근데 우리끼리 만난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불러갖고 저 송년회 한번 하세요. 관진 씨, 관빈 씨도 부르고 어제 댓글 부대 용사들 송년 모임 그런 식으로.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런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지. 댓글로. 그렇지. 그렇지. 어울리지요. 어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 댓글의 용사들. 송년 모임은 인터넷 댓글로 뭉친다. 지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죠. 그럼 댓글보다 그 괜히 부대야. 말 그대로 부대야. 훈련 딱딱 돼 있는. 근데 그 머리 딸리는 애들도 많던데 뭘. 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같이 붙여놓은다며요. 그 옵션 열기. 그러니까 그거. 그 옵션 열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던데. 김어준이 그 자식 얘기하는 말이면 어준이한테 한마디 해요. 댓글로 할게. 머리 쓰기 싫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래 나도. 아무튼 저 댓글 부대 요즘도 널렸더라고. 옛날에 있던 그 부대 애들 아닐걸? 왜? 남은 폐잔병들도 있겠지. 정당에서 키우는 사이버 전사들도 있잖아. 아이고 씩씩하네. 대놓고 여름몰이 전사들도 키우고. 막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부패 기득권 집단에서 집단별로 키우는 전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다가도 부대원들만 다 모이라 가면은 바로 모이잖아. 아이고. 하여튼 막 구더기 때처럼 초록색 포털 사이트 막 이런 데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가 또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 활약에 참 좋은 밭을 제공해 줬죠.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댓글 부대 지원 자격은 뭐래요? 지원 자격? 예. 똑똑하지만 알면 돼. 그치. 똑똑하면 못 버텨요. 알지, 못 버티지. 예, 또 푼돈 좋아하고 멍청하면 땡큐지. 아무튼 호시탐탐 때를 봤어. 우리 세력들 다시 한번 지난 9년처럼 거하게
농단질하며 막 놀아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막 우리 댓글 부대원들 밑바닥에서 벌레들처럼 꾸물꾸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댓글! 달어! 달어! 다시 크게 봐. 차렷! 댓글!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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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그것만 쳐? 왜 화살표를 쳐? 안 보인다 그래 장난치는 게 아니야. 자판 여기도 왜 화살표를 쳐? 사실 잘 못 쳐요 저. 어? 저 컴맹이.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왜 또 이래?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평범하게 되는 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줬을 것이야. 읽지 못하게. 내 말이 들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암호 안 돼 있어. 이렇게 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세게 흔들어. 나는 화가 아니라 흥이 있어. 양 선장. 배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시간 없다.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은 맨날 머쓱게 알라고 궁금한 것 많아. 아기, 밥이나 이거 먹어. 왜 이래? 밥은 좀 이따 먹을 거고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것이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차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왔다잖아. 일부러 흠집을 내? 그래. 멀쩡한 차는 강목으로 찌그러뜨리고 조금 흠집 난 차는 쫙쫙 긁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수리업체야. 순 사기꾼 업체지.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사람 맹그러놓고 골라니까 양선장 뭐든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 어째 또? 냄새. 죽이자. 응? 사람이 어째 그렇게 쌀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왜 이래?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이, 놀래라. 아이고, 그 성격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들리지. 그러니까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저 추천한 사명감의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주인분이라 바쁜데. 요즘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다니던데. 어제 무죄 받았더라.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가 먼저 온 거 아니냐?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차에다가 막 흠집을 내고.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음악은 누가 트는 거야? 얘가 놀래 음악이 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별 얘기 안 하는구만. 글쎄, 주기자 틀려. 말이 어떤 부품 대리점에서는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렌트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난 차 주인이랑 짜고 가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대. 무엇이여?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 빼 노래 틀어. 열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거 아니야? 타요. 정말 내 속이 타요.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코건어 하다 코건어 여사님. 와 여사님. 오늘은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일본 좋아. 와타시と喧嘩してくれますか? 하이.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와타시と喧嘩してくれますか? 하이, 이게 뭔 소리야?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이가 저리 못 가? 뭐 하는 거야? 당황해갖고. 하이가 그 하이가 저도 아니었어?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 해가지고요. 진짜. 그래, 저 말고, 일본 남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어머나! 진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냐면, 일본 기혼 남성 4분의 1이 뿅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뿅뿅 공포증? 예, 아내와의 갈등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뿅뿅 공포증.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연애 시절과는 다른 아내의 변한 모습과 경찰 신문을 방불케 하는 압박,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뭐? 화난 아내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큐!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아니, 미안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알면 말해봐.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커트,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해보라고! 이거 끝난 거야.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너무 몰입하시는 거 같은데.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역시, 열쇠야, 열쇠. 저 가 계시고. 어딜 가, 차 안인데. 아니, 그거 그냥 계시라고. 그래. 차 안이야? 그럼. 차 안이지. 내가 맨날 백기사 운전해 하잖아. 늘 차 안이지, 응. 아무튼 일본에 뿅뿅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가서 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양호한 거다. 진짜 공포란 이런 것이다. 전형이란 사람 아니야? 뭐?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일본 남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뿅뿅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뿅뿅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죠. 꼭 퇴근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는 건 전부 이거긴 합니다만. 귀가 간지러. 됐다. 자꾸 그렇게 긁으니까 귀가 빨개지잖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했지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뿅뿅 이렇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진짜. 왜? 하지 말았었어야 돼. 자자이.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선 전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라. 에이 진짜 기가 막히구만. 노래 소개해. 육각수 밴드라네. 흥보가 기가 막혀. 아니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쏘지 않고 다시 옛날 방법으로 위성을 쏘는 형식으로 위성이요? 로켓 실험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화적 우주 이용의 권리를 표방한 거죠. 표방한다.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 박사께서 보시기엔 그러면 실리를 챙기면서 우리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일단은 좀 풀어보겠다. 실리도 챙기고 또 제재 국면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대화 국면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비핵화의 대화에는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지금 신석호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번에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핵무력 완성의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보면은 남아있는 실험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모든 핵무력 완성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을 더 이상 비핵화의 대화에 나서게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앞으로 핵 보유국인 상태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가 아닌 다른 형식의 대화는 지금 미국은 상관이 없는 상관인데 지금 중국은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또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북한이 한미 간,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노리고 신년에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나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이 베푸는 그런 것이 너무 몸에 계속 배어 있어서 저희가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미처 그렇게 이 수입을 아주 잘 저금을 하면서 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이제 두 자녀가 뉴욕 쪽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예, 동부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4만 불 되죠.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그걸 확인해야 송금 내역을 됩니까? 보니까 아예 학기마다 등록비가 한 학기 얼마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뭐 몇만 불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박지훈 변호사. 네. 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유명한 변호사고, 그렇죠. 조 전 장관 본인도 뭐 김앤장 변호사 출신 CTN의 부행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저는 생활비 한 1년에 많이 쓰는 거랑 5천만 원 검찰 주장입니다만요. 그 특활비 상납받았다는 거랑 묘하게 좀 매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일각에 보도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갔던 소위 말하는 조윤선 맛집 지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보면 뭐 종로라든지 강화문이라든지 여의도, 강남 일대에 많은 맛집들,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회계 보고서를 파악해 보니 카드 내용서를 파악해 보니까 갔던 어떤 식당 같은 것들 지도를 연결해 보니까 100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들이 지금 체크가 되는 100개요? 100개 이상입니다. 100개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맛집들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종 의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뭐 항상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오늘 인상 깊게 본 건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사실 조 전 수석이요, 이 국정농단 사태 지금 1년째 됐는데 그동안 웃은 적이 없거든요. 검찰 출두할 때나 구치소 나올 때나 재판 출석할 때. 그런데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뭐 제가 미소를 너무- 짓고 싶어서 지었겠습니까? 하루는 검찰, 하루는 법원. 지금 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이제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집행유예 풀려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이게 또 연루가 돼 있고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다는 혐의가 또 있는 것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윤선 장관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한 수사가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유가 김 기자, 특활비가 건너갔던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정원 전직 관리발로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도 이야기를 했고,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조 전 수석이 그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느냐,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조 전 수석이 이제 좀 안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 특히 이제 미소를 보였던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그 특활비 사용 용처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추명호 전 그 국정원 국장의 이제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 전 수석 또한 이제 매달 500만 원씩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도대체 어디에 규명을 했냐, 어디에 사용을 했냐, 이 내용이 이제 규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보기엔 다소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의견에 택하겠다는 5천만 원을 총액 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조 전 수석은 돈 씀씀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는지 다시 속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들 한번 또 집중 분석해 드리죠. 신부장께 여쭤볼게요. 1년 1개월 만에 백두산 찾았잖아요. 도대체 방문했던 시기를 보면 꼭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기 직전이나 그 후였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국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작년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죠. 핵실험을 하면서 계속 전략 도발이 2년 동안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년 동안 이어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걸 보여줬죠. 예. 그럼 과연 이 도발 국면이라고 하는 이 도발 국면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예. 이제 저희가 잘 보고 있고 지난번에 그 B1B가 NLL을 넘어서 날면서 북한이 75일 동안 조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발 국면이 그 즈음에 끝난 거 아니냐, 9월 중순쯤에 끝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화성 15형을 발사함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는데 예. 지금 그걸 발사한 다음에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성.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화성 15형을 쏘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다가오고요. 신년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굉장히 미묘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그 백두산 등정이 예. 그런 2년 동안에 걸친 도발 국면을 일단 마무리하고 한 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장으로 나가려는 어떤 정치적인 신호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장은 어떤 장이 열릴 것 같아요? 보세요. 그 다음 장에는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다 완성했으니까 네. 앞으로 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 대화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용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5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 돈 자체를 뭐 개인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어떤 식사 비용을 통해서 그 식사 비용 정무수석이 하는 게 원래 식사를 많이 하는 자리잖아요. 예. 정치인이라든지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 비용을 쓴 게 아니냐. 이게 아마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 전 수석의 남편이 오늘은 함께 동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항소심에서도 남편과 함께 출석을 했고 또 사부곡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편 박상현 변호사의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좀 법원에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해라는 말이 그런 아무도 못 찾았네요. 아무도 못 찾았는데 법원이 길을 열고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어요. 저희 입장에는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아직 한심은 없고요. 많이 남아있으면 그렇긴 한데 적어도 하여튼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도 한 번도 오시면 듣지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항소 계획도 이제 하여튼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 전 장관 1심은 일단 집행유예 석방이 되긴 했는데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뱅크의 사건 5의 오늘 첫 번째 소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요. 오늘의 1위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던 김정은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 북한에서 주요 결정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행을 북한 지도자들은 택했는데요. 과연 내년 신년사에서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한 일종의 구상이었을까요?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요 말이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어떤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걸까요?